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 잘들 보내셨기 바라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좀 주식시장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좀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너무 많고요.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분들이 좀 또 많이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식 투자는 좀 본인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5월 9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일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도 미국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 0.2% 정도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했고 FOMC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사실은 연준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었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악재로 둔갑해버리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린이날 이제 열리지 않았던 부분은 좀 그나마도 다행스러웠던 것 같아요.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더 다행스럽기 때문에 어린이날 좀 쉬었던 거는 그래도 좀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도 시장 좋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내일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조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내일에 대해서 또 걱정, 불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월 11일 수요일 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또 중국의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한 이후에 어차피 추가적으로도 0.5% 이상씩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과연 0.5% 인상을 할지, 또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와서 하락을 했던 것처럼 0.75% 인상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물가지수의 향방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물가지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은 최초에 호재로서 좀 받아들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각 여는 총재들의 또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초부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여는 총재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다 반영을 할 테니까요,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일단은 그런 분들 모두, 높으신 분들이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 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1%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다우존스, S&P 500 모두 다 좀 좋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를 원치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시장은 반등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분기 실적 발표 거의 이제 이번 주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2분기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서치를 해보셔가지고 종목별로 이 종목을 계속 좀 갖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팔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고 뭔가 모멘텀이 있다면은 계속 뭐 하락을 하더라도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좀 실적이 피크아웃을 정말 쳤다 뭐 그런 종목이라면은 매도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응을 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은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은 두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시장이 애매한 자리여서 한 종목밖에 말씀을 안 드렸고, 이번 주는 사실 뭐 정말 시간만 된다면은 여러 종목들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런 얘기들은 내일 또 모레 계속적으로 특징주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락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7만원대 그리고 또 고점은 뭐 7만원대 후반 8만원대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지금 2022년도 들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좀 한 단계 레벨업할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정말 대한민국 어린이날도 그렇고요. 밖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놀이공원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현대점 여의도에 오픈을 한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앞으로 더 현대점의 영업 정상화 이 부분이 좀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능하고 또 해외에서 국내적으로 입국도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면세점 부분, 면세 산업 회복이 투자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85,000원대, 9만원대 더 나아가서는 10만원대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이요. 2023년도 기준, 내년 기준으로 11,700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14,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적으로 목표 주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11만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의 구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보실 포인트는요. 10일날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1분기 영업이익 지금 현재 예상치는 77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부분 물론 작년도에 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를 만약에 상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2분기 이후에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좀 뭐 예상보다 좀 좋지 또 못하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더 좀 박스권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움직임 체크를 해보자. 단기적으로 실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코멘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우건설 한번 좀 오랜만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건설주들 어떤 종목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정말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기업이 대우건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요. PER이 상당히 지금 저렴해요. 저 PER 종목입니다. PER 5배 정도 수준.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부채 비율 그리고 뭐 재무 구조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3월 달에 대선 전에 좀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대선 이후에 쭉 힘들었었는데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6,600원 선 21선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뭔가 건설에 대한 모멘텀만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한 8,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손절가는요 121선 라인이 있는 6,200원 선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좀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차트 상으로도 4월 28일에 상당히 큰 장대 양봉 이후에 기대가 되는 대우건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